시작할게요. 2학년 2학기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없죠. 그래서 7-3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다 질문 받을 거예요. 뭐 있을까? 2번이요. 질문 한번 받았었구나. 아이 새끼 녹았다고 하라니까 이 그지야. 아니 해봐도 진짜 안 되죠. 아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야 그냥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을 사용하라고 했잖아. 네. 그치? 그럼 무조건 여기다 하나씩은 일단 줘야 되잖아. 네. 그치? 이 상태에서 420원을 만들려고 하면 얘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있어야 돼? 3개요. 3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2개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최소값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줄면 아니지 여기를 줄일 게 아니지 여기를 줄이고 여기 7개를 늘려도 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여기를 줄였어. 아니지 문제에서 몇 개까지 갖고 있다 12개 이해하고 있으니까 줄여야겠구나. 아 줄이고 그럼 여기가 3개가 되고 4개부터 쓰자. 4개, 2개 3개, 7개 2개, 12개 12개 이해한데. 어? 12개 이해한데. 12개 이해하면 12개까지 되는 거잖아. 근데 2 더하기 2 더하기 10이 동전, 개수가 이해하고 잘못 썼고 동전의 개수가 12개였어? 얘 빼고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얘 다 주면 몇 개야? i 계산한대 4개, 6개? 2개? 2개? 그 다음에 5개? 7개면 얘 안 되네? 5개면 다잖아. 그렇네. 뭘 안 된다고 그래 이씨.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 이건? 이면수대가 네?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임마. 여기 써있는 거 표그라스 풀라고 했잖아. 분다고 해가지고 이씨. 표를 못 그렸어요. 저 모질이 저기. 딴 거 질문 있어? 응? 4번은 사실 영상을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는 그 영상에서는 이 얘기를 했었어. 수업 전 시간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 전에 안 하는 경우의 수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4번은 그냥 세는 거야. A, B, C의 4명이라고 생각하고요. CD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A에다가 B를 갖다 놓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명이 올 수 있겠죠. A 자리도 되고 C도 되고 얘도 D가 되고 A 입장에서 남는 거는 그러면 뭐가 나와? CD가 남잖아. CD는 자기 자리에 놓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는 A하고 D가 남았는데 D가 자기 자리에 못 오니까 DA로 가야 될 거고 여기는 C하고 A가 남았는데 C가 자기 자리에 못 오니까 A하고 C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C를 요거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거는 A하고 D밖에 안 되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남는 애가 누구야? B하고 D니까 D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올 수밖에 없지. 맞지? 남는 건 A하고 B니까 A, B는 사실 어차피 자기 자리 아니잖아.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이렇게. 그러면 D가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남는 게 A하고 C밖에 안 될 거고 A의 경우에는 C가 남았기 때문에 B, C 말고는 방법이 없고 이 경우에는 A, B니까 뭐 아무 데나 갖다 두면 되겠죠. 9개잖아. 됐어요? 경우의 수는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건 그냥 세는 거야.
가장 근본적인 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쓰는 걸 지금 보시면 순서가 퍼지겠었죠. 여기도 퍼지게. 순서가 뒤에 그렇게 쓰는 거 항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갈수록 오름차순으로,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갈수록 오름차순이 될 수 있도록 쓰시면 그러면 이제 겹치거나 빠지는 것들이 좀 적어져요. 실수할 가능성이 좀 줄죠. 자, 다른 것도 질문이요. 다른 거. 11번 11번 저번 시간에 해주지 않았어? 아 나 저번 시간에 설명해주지 않나요? 11번? 식사 놓고 계산 안 했어. 저 외주등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있어. 그 다음에 또 8,9번. 응? 8,9번. 야, 8번은 그냥 세는 거야. 9번도 그렇고. 8번은 그냥 세는 거고 9번은 네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문제에서 A에서 B점 갔다가 A점으로 돌아올 거잖아. 근데 갔던 길을 지금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9번의 경우는 그냥 쭉 다 쓰면 돼요. A에서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같은 길을 못 가기 때문에 C 들려서 A로 오는 경우, 다이렉트로 갔다가 B 들려서 A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C를 들려 B를 갔다가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오는 경우, A에서 D를 들려 B를 갔다가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C 들렸다가 B 들렸다가 C 들렸다가 A로 오는 경우, A에서 D 들렸다가 B 들렸다가 D 들렸다가 A로 오는 경우, A에서 C 들려서 B 들려서 D 들려서 A로 오는 경우가 있고, A에서 D 들려서 B 들려서 다시 C를 들려서 A로 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 이 다음부터 경우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A에서 B를 갈 거는 한 가지, B에서 C를 가는 건 두 가지, C에서 A를 가는 건 세 가지, 6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게 네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네 가지. A에서 C 들릴 거니까 세 가지, C에서 D 가니까 두 가지, D에서 A 6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 다시 돌아오는 거. A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C에서 B로 갈 때 썼던 길을 B에서 C로 갈 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도 하나 빠지고. 됐니? 근데 얘는 그럼 못해. 사실. 왜? A에서 D로 가는 거고 D에서 A로 가는 게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이제 A에서 B로 C로 가는 게 3개. 그 다음에 2개, 4개, 1개. 얘는 1개, 4개, 2개, 3개죠. 졸라 많나요? 개수? 얘가 24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60, 뭐 이렇게 많아? 잘못 쓴 거 있나? 다섯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원래? 이거 문제 잘못 나왔구나. 답 잘못 나왔구나. 44가지 아니에요? 아니, 더 많아야 된다는 거지. 110은 아니구나. 48에, 60에, 70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문제의 답은 사실 얘가 빠져 있어요.
얘가 빠져 있어서 68가지로 적혀 있는데 A에서 C 갔다 C에서 A 갔다 A에서 C 갔다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80까지가 다시 내ringen 받게 됩니다. 요거는 답이 잘못 나옵니다. 80이 맞아요. 됐어? 또 오늘 해보라고 했던 것은 질문 없어? 20번. 응? 20번. 7개의 점을 갖고 직선을 만들 때의 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 세점을 만들 때의 개수.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점은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시는 녀석이고 밑에 있는 4개의 점은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인 거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7개 중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에 있는 녀석을 중복된 걸 다 걷어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원래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일단 직선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치? 그 중에서 이 4개를 갖고는 직선을 만들면 안 되죠.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4개로 직선을 만드는 걸 다 빼. 근데 다 빼면 돼? 어쨌든 얘는 하나는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더하기 1을 한다. 이런 방법.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가 21이고요. 얘가 6이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16. 직선의 개수가 16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됐어요? 다른 방법은 애들한테 이름을 먹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A, B, C, D, E, F, G 라고 생각을 해서 세는 겁니다. 세는 건데 뭐 어렵게 세는 건 아니고요. A는 어차피 이 녀석과 다른 위에 있기 때문에 A에서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나머지를 연결하면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져요. 됐어? 그래서 얘를 그냥 몇 개냐? 남은 게 6개. 6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B에서 생각을 할 때는 A로 가면 안 되죠. 그치? A에서 B로 간 게 있으니까. 직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5개로 줄고요. C에서도 5개로 줄고요. D에서가 이제 문제예요. D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D에서 4개죠, 미안해. D에서는 A, B, C의 건 이미 연결됐잖아요. 여기 위에서다. 그치? 그럼 D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거 여기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E, F, G는 이미 다 선택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걸 카운팅해서 얘를 갖고 16개 쓸 수도 있고요. 됐어? 일반적인 방법은 위의 방법이지. 자, 20번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삼각형 수 같은 경우는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지죠. 그 중에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43 이러면 되고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35개입니다. 됐어? 근데 43이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 4개 중에 3개를 뽑나? 4개 중에 하나를 버려도 똑같다. 찬, 기억나? 박찬, 네. 기억나냐고.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4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아,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어, 4개 중에 하나 버린다고 이 새끼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 3개요. 네? 4개. 4개 중에 하나를 버릴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4가지요. 그렇지,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기까지. 그래서 직선의 개수 16개, 삼각형의 개수 31개입니다.
다른 거 질문해라. 15번 이상. 응? 15번 이상. 이거는 나랑 따로 얘기해. 다른 거 없어? 21번들은 풀었어? 아니요. 서연이는 21번. 21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중학교 범위는 사실 살짝 벗어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볼 일은 없고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시면 18번 문제는 못 풀지만 18번과 유사한 문제들은 원래 이게 꽉 차 있는 건 풀 수 있어요. 꽉 차 있는 건. 지금은 거기는 몇 개, 지금 두 선이 지워졌죠. 그렇죠? 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은 되게 단순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1, 3, 2, 3, 4. 얘네가 얘하고 얘가 똑같은 애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봐. 1A와 1B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1A와 1B가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응? 1년을 배열한 거니까 6팩토리얼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720입니다. 6부터 1까지 곱하기. 됐어? 여기까지 해도? 근데 우리가 여기는 A1, A, 1A와 1B로 나눈 이 녀석은 자리를 바꿈이 가능하신 거 아니야? 1A, 1B로 쓰든 1B, 1A로 쓰든 사실 같은 애죠. 그래서 저 녀석을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2팩토리얼로 나눠줄 거야. 저 둘을 자리를 다시 줄 세우는 방법. 둘만 따로. 그렇게 되면 위에가 6부터 1이고 얘가 2 곱하기 1이라 위에는 720, 밑에는 2 360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가 뭘 응용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전에 시간에 배웠던 이 녀석을 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18번도 있어. 그건 새이 새끼야. 새한 거로 그걸 못 쓰면 모질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는 하나도. 일로 갈 때도 하나지. 하나 합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랑 얘랑 합쳐서 셋, 여섯, 열, 15. 그 다음에 21, 4, 10, 20, 35, 56. 이렇게 풀렸던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A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위로 3번 오른쪽으로 5번 가면 돼. 그치? 그러면 위로 3번 가고 오른쪽으로 5번 해서 총 8개의 화살표를 배열시킬 거니까 8팩토리얼로 쓸 거야. 즉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죠. 됐어? 그런데 얘네들은 줄바꿈 할 수 있죠. 자리바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얘만 따로 줄을 다시 세울 겁니다. 얘네들도 줄을 따로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개씩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 3, 2, 1.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5, 4, 3, 1 5, 4, 3, 1을 지울 거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6과 지우면 56까지가 나오죠. 똑같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 모질이가 못 푼 문제를 보시면 네 줄에 6줄. 응? 정확하게 쟤랑 똑같은 거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어? 원래 숫자를 세라고 하면 그냥 하나지. 하나고. 됐어? 숫자도 못 세냐? 더하면 얼마야? 2. 아까 못 풀었다며? 뚫린 것만 못했어요. 뚫린 걸 못하다니. 그러니까 문익인지 모르겠어요. 못 풀었다는 거잖아. 네. 그럼 딴 얘기를 해. 못 풀었냐고 이것도 못하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야 얼마? 3이요. 여기 뭐겠어? 3이요. 얘는? 3이요. 얘는? 4요. 얘는? 3이요. 이건? 4요. 아이 6이요. 죽여버린다. 9요. 12요. 16이요. 빨리 불러. 4 19 19 그 다음에 21 31. 그럼 몇 가지야? 50이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이걸 못 푼다고 그래. 근데 이거를 이 방식대로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일로 갈 거야. 그치? 됐니? 그러면 요 부분을 못 지나가잖아. 맞아? 요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A에서 이 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으나 똑같이 어차피 여기서 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선 일로 못 가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방법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풉니다. 내가 P, Q, R, S 이렇게 쓰면 A에서 P 들렸다가 P에서 B 들릴 거예요.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됐니? A에서 Q 들렸다가 B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2개, 왼쪽으로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 3번 가야 돼. 여기서 올라가려면 3팩토리얼 2번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Q에서 B로 갈 거면 오른쪽으로 4개 위로 하나 갈 거니까 전체 5가지를 갈 거고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는 다 똑같은 애니까 나눠줘. 그래서 얘를 곱해. 이게 개수야. 이게 15개죠. A에서 R 갈 거고요. R에서 B 갈 건데 A에서 R 가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전체 3가지를 오른쪽 2번 위로 하나니까 3가지 방법으로 갈 거고 그 중에서 오른쪽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나눠줄 거고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을 갈 거니까 전체 5번을 가지만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죠.
됐니? 이게 30개요. 3 곱하기 10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A에서 S 돼서 B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죠. 얘네를 다 더하면 아까 나온 47이 똑같이 나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도 구해집니다. 라는 거 정도지 사실 너네 눈에 잘 안 들어올 거라고 사실은. 이 내용이. 일단 너네는 뭐 하냐면 저 PQRS의 점을 잡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 저기 P고 여기 Q고 여기 R이고 여기 S? 왜 저 4개의 점을 잡아서 가지?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로만 올라갈 수 있는 최단 거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서 가장 위쪽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2개의 점을 잡는 거고 그러면 이 R점은 이 전 단계에서 갈 수 없는 점들을 찾는 거죠. 그게 여기야. 물론 위에도 되지. 여기고요 일단. 최하위 것을 찾기 때문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 얘로 못 오는 걸 찾아서 P를 잡게 되는 건데 이건 어려워. 하지 마. 중학교 문제는 충분히 뭐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세셔도 돼요. 알겠어? 너네한테 막 여기다 10줄 이거 10줄 이거 10줄 다 안 그려준다고. 어떻게 안 그려줘?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2번.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있습니다. 자, 원탁에 앉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원순열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안 배워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는 안 배운대. 앞으로는 안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시행안이에요. 시행안. 확정안이 아니에요. 너네부터 교과가 바뀌어낸다는 얘기 했었잖아. 교과가 바뀌어. 너희들은 교과서 자체가 바뀝니다. 불행히도 너희들은 확률 통계를 의무적으로 수능에서 봐야 되는 학년이죠.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소리야. 지금 너네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아예. 특히 남학생들이 제일 문제지. 글도 못 읽는 이 무지리들 좀 어떻게 보니.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거고, 자, 원순열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사람을 안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하고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다고 쳐. 앉을 거야. 됐지? 그러면 어디가 1번 자리야? 어딜 기준으로 할 거야? 맨 위에. 자, 이 문제까지 풀고실 겁니다. 다 똑같은 자리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 세울 것처럼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잡아놓고 그냥 앉혀요. 아무나 잡아서 여기다 자리에다가 A를 앉히든 B를 앉히든 C를 앉히든 상관없어. 그냥 앉히면 나머지 자리를 얘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생기는 거죠. 됐어? 그래서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1 팩토리얼입니다. N-1명을 그냥 줄 세우는 거가 똑같다고. 왜? 한 새끼를 앉혀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한 새끼는 빼야 돼. 누군가 앉아야 자리에 번호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5명과 3명의 여학생이 자리에 앉힐 거야. 그러면 5명의 애들을 갖고 원탁에 일단 자리를 앉혀요. 남학생을.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앉혔으니까 우리는 사실 4팩토리얼이 되겠죠.
됐니? 그러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생기죠? 사이가. 맞아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히라고 했으니까 이 여학생 3명은 여기 있는 빨간색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히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저 빨간색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저 5자리에다가 3명을 앉히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쓰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5p3이면 5, 4, 3인 거죠.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24인가요? 손님? 뒤에 계산하면 얼마죠? 60? 1440이요.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2학년 2학기 내용을 좀 더 진행하고 3학년 2학기는 질문을 받을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 내용을 다 끝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뭐 문제가 더 푸셔야겠지만 그 다음은 이제 확률이죠. 확률. 그치? 박찬, 정신 차려. 확률은 뭘 말하냐? 라고 하면 이걸 확률이라고 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엄밀히 따지면 이 확률은 이산 확률이라는 거야. 계산상 나오는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래는 예전엔 안 가르쳤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산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네 옛날에 상대도수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치? 우리가 90에서 100 뭐 80에서 90 좀 이렇게 쭉 쓰는데 여기다 도수 쓰고 상대도수 써서 여기가 0.3이야. 됐니? 그러면 이 반에서 90점 학생 이 집단에서 90점 이상의 학생을 우리가 뽑을 확률은 0.3이죠. 이게 계산한 거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없잖아 사실은. 그치? 90점 이상의 학생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알 수 있나? 아니잖아. 이거는 계산한 게 아니죠. 왜 통계적 확률인 거야. 이거를 왜 배우냐면 너희들은 이제 옛날에는 없어졌던 확률 통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원래 이제 확률이 통계라는 단어로 따로 빠지고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우의 수가 순열과 조합으로 따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계산하는 게 맞고요. 통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 이산 확률과 모비율의 추정. 이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건 이런 것들이죠. 통계적 확률. 이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계산적인 것들. 근데 이산 확률은 되게 쉬워. 왜 갑자기 되게 쉽냐? 우리가 보통 주사위를 던져서 몇 이상의 수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것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이미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곡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곡선. 계산상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들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합의 수가 2인 것부터 12인 것까지 있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6이나 중간에 있는 6이나 7 같은 중간이면 6이 아니잖아. 중간이면 7이군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경우의 수가 많지.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형태의 애들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따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이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확률은 이산 확률이다. 계산한 확률이다. 라는 건 명시하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한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전체 경우의 수보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확률은 반드시 일어날 확률 얘는 1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 사이에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것 같은 거죠. 무조건 1부터 6 사이밖에 안 나오지? 그러냐고 성훈아.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되니까 1이죠.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안 일어날 확률은 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확률을 P라고 쓰는데 이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기본적인 값입니다. 얘가 이제 확률이 갖고 있는 범위죠. 확찬?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계산이에요. 근데 계산이 되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저기 제 누구니? 걔 10%. 아니 그게 아니라 10%야? 그러게. 누가 그래? 아 100%. 어떻게 알아 이 미친놈아? 네, 비올 것 같아요. 네 맘대로? 어제 눈에 뉴스- 보면 날씨를 보면 내일 강수 확률이 써 있어요. 그렇지? 이건 사실 통계적 확률인데 강수 확률을 사실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일 강수 확률이 40%야. 그럼 0.4죠. 됐니? 모레 확률은 만약에 0.2야. 그러면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올 확률은 얼마지? 계산할 수가 아니 0.08 맞아요. 곱하죠. 곱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로 계산할 건 아니지. 이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비가 온다 안 온다 두 가지. 그치? 그러면 내일 비 올 확률이 2분의 1, 모레 비 올 확률이 2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4분의 4분의 1인 거잖아. 이거 사실 아니잖아. 경우의 수 카운팅한 거 아니라고. 우리 0.08로 썼잖아.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래서 경우의 수도 똑같이 확률도 똑같이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요. 근데 내가 곱의 법칙 얘기할 때 뭐 얘기해줬었는지 기억나니? 어떨 때 곱한다. 경우의 수는 동시에 나왔다. 원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저이씨 머리에 뭐가 들어? 똥이 찼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뇌는 왜 달고 있는 거야? 박찬 네. 언제 곱한다고? 저 인간도 똑같아. 아이고 왜 이래?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을 때 쓴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지. 웃기고 있네 저희. 근데 연관성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좀 더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거나 그것도 힘드니까 너희들 뭐라고 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으면 결국은 고배법칙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바꿔 얘기해서 두 사건이 연관성이 없어. 됐니? 그 다음에 동시에도 안 일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합의법칙을 쓸 거야. 합의법칙을 쓴다고. 이해돼요? 확률도 똑같아. 고배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사건, 사건 A와 사건 B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할 때 동시에 일어난다. 연관성을 갖는다.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곱한다고.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합의법칙 쓴다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3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봤어? 6분의 1이잖아. 짝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3이 나오거나 짝수가 나올 확률은? 3이 나오거나 이 새끼야. 3이면서 짝수인 걸 물어봤냐? 3이 나올 확률이거나 3이 나오거나 짝수의 확률은? 8분의 1. 저희 바보 저희 6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8분의 1이냐? 6분의 4, 3분의 2지? 더하기 6 더하기. 뭐라고? 부모는 부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너희 씨. 아니 저 모질이 저거 초등학교 다시 가야겠다. 모질이 저거 어쩌면 좋지? 자, 3분의 2죠? 그러니까 얘네를 왜 더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3이 나오거나 짝수가 나온다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더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너네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오늘 비오고 내일도 비올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둘 다 비오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비오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동시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비온다고 해야 되나? 오늘 오고 내일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고배법칙을 써야 된다.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네 지금 이제 7-8페이지에 있는 7번도 푸셔야 되고요. 됐니? 그러면 쭉 책을 넘어가서 반대로 우리는 이제 A 단계부터 먼저 정리 좀 할 거라서 우리가 이제 8-3, 8-4 정도까지 하시면 될까요? 8-4까지 다 해요. 8-6까지 하면 되겠고. 뭐 오늘 3학년 2학기 나갈 게 없잖아. 오늘 문제만 풀 거에 가고야. 7-도 해요. 싫어. 7-8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절반만이죠. 7-9페이지까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해 오시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확률 그 뒤쪽에 있는 확률을 같이 볼 거라서 8-3부터 시작해서 8-6까지를 보겠다고요. 얘는 2학년 2학기. 됐어요? 이게 오늘의 숙제야. 조금밖에 안 줬어.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배울 게 많아서. 그건 네가 안 한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왜 나에게 얘기해? 고작 몇 문제나 줬다고? 나 지금 20 몇 문제, 25개, 6개, 31 줬어. 얼마 없네요. 31도 아니잖아. 22개 줬다 이 새끼야. 23개. 23개 줬는데 지금 많다고 그러는 거야? 죽을래? 자, 해오셔야 돼요. 요거 해오셔야 되고 3학년 2학기 책 좀 꺼낼까요? 3-2는 오늘 해오라고 했던 게 4-9부터 시작해서 4-16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음 시간에 3-2 응용 플러스
하를 챙겨 오셔야 돼요. 네? 다음 책 있잖아. 박찬 넌 없어. 넌 받아야 돼 이제. 넌 받아야 되니까 하를 딴 사람들은 줬었어. 챙겨 오셔야 돼. 그리고 질문을 받을 건데 B단계부터 해서 질문을 받으셔야 될 거고 뭘 질문할지 생각을 하시도록 하고 B단계를 보니까 B단계 4-9번, 4-9페이지에 2번 문제는 아무도 못 푸셨기 때문에 2번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질문할 거 체크해놔. 그림 그리는 동안 빨리 체크해. 그러긴 불안한데. 그런 걸 못 풀었다고 하는 거야. 정훈아. 네. 그렇죠. 딴 얘기를 하지 마, 좀. 기준으로 5하고 3으로 쪼개져 있는 거. 많이 맞았다. 그게 많이 맞는 거야? 모질이 어떻게 하면 좋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거네요. 자, 다 됐니? 정리들 다 되셨냐고요? 됐어? 자, 잘 봐.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원주각 설명을 할 때 지름을 지나가는 녀석의 원주각은 90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에서 원의 중심을 쫙 지나가게 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거죠. 그러면 요 점을 P점이라고 했으면 P점이라고 쓰게 되면 AP가 지름이니까 각 ACP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시죠? 맞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여기가 90도가 될 거예요. 자, 얘를 왜 끌어들였어요? 박찬 왜 끌어들였을 것 같아? 네, A, B 아닌데? 아니. 나 AP 왜 연결했어? A, P. 찬아, 네? 문제 봐봐. 뭐 구하래? 원의 지름. 지름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니야. A, P. AP를 그은 건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지름이 필요해서고요. 그럼 왜 하필 AP를 연결했냐? 라고 하는 건 90도를 꺼내야 되는데 뭔가가 필요해서 각도를 구하든 뭐하든 어쨌든 얘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각삼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얘가 직각이고 직각 삼각형이 된 거는 나중에 쓸 건데
얘가 직각이 됨으로써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따라서 BD하고 PC가 평행합니다. 그렇지? 자, 지름하고 갖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지름 갖고 선분을 갖고 같은 선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든 피타고라스를 더해서 구하시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저기 3cm라고 하는 걸 옮겨와야 된다? 자, 3cm를 옮겨오려고 하면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뭐? 중심각이나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어차피 중심이 같으면 원주가 같은 거니까 같은 얘기라고. 그럼 얘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가 평행하니까 우리는 요 녀석의 길이값, 요 각의 크기값하고 요 각의 크기값은 억각으로 같다는 거야. 각 BCP는 각 CBD와 억각으로서 같다는 거죠. 얘가 억각으로 같으면 우리가 선분을 여기다 BP를 연결했을 때 이 BP는 CD의 길이랑 같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 BP 호의 길이와 CD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BP의 현의 길이와 CD의 현의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AP가 지름이니까 또 우리는 각 ABP가 90도라고 할 수 있죠? 얘도 90도라고. 얘도 90도. 박찬, 이해됩니까? 집중 좀 해. 아니 왜 이렇게 문제 저기 뭐야 추리를 하는데 흐름을 못 찾고 지금 뭘 물어보면 이해되냐고 하면 다시 그때가 생각해 임마. 이해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AP의 길이는 DP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값이 얼마야? 4. 자, 그거 외숙되는 좀 어떻게 하면 되지? 4. 네? 아 4가 될 수가 없네. 25네. 아유, 모질이죠. 아 더하기구나. 땡겼어. 아휴, 이 모지라 태워줬네 이거. 됐어? 그래서 2번은 저렇게 푸는 거야.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찾아봐. 뭐 있을까? 2번이요. 4-10번에 2번? 아니요. 뭐? 그냥 10번에 2번? 네. 4-11에 2번? 네. 왜? 네. 너 거기 써 있는 거 안 봤니? AC의 중심각의 크기가 168이고 BD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62라는 거 안 봤어? 하는데. 그러면 ADC 몇 도야? 네. ADC AD 연결해 64 BAD는 몇 도야? 이거 31. X 몇 도야? 아하. 몇 도야 그지야? 2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도냐고 그래서 15도요. 아 진짜 아, 화만하려고 그러네 저 인간 저거 씨. 아 그걸 못 봤네. 다른 거 밑에 이거는
까먹은 거죠. 아니면 안 배웠나? 중1 때? 다시 중1 때 배워서 오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시침은요. 12시간에 360도를 돌죠. 1시간에 30도를 돌고요. 1분에 0.5도를 돕니다. 맞지? 분침은요. 60분에 360도를 도니까 1분에 6도를 돌죠? 됐어? 분침과 시침은 기본적으로 12시에 우리 여기 12라고 써있는 이 12시에 일치하죠. 원래 12시 정각에. 맞지?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25분입니다. (2시 25분이니까) 시침이 여기 어딘가 왔겠죠? 그럼 요 각도는요, 이만큼의 각도는 2시 25분이니까 2시간씩 30도를 움직일 거고 25분씩 0.5도로 움직일 거예요. 됐니? 12.5에다가 60이니까 72.5인가요? (2시 25분이니까) 분침은 정확하게 5에 와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요 25분에 6도씩 움직였기 때문에 150도가 될 거예요. 됐니? 자, 얘들 그럼 빨간색이 150도야. 그럼 이거는 몇 도야? 칠 77.5도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이 중심각이 77.5도인데 이 녀석에 대한 원주각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 자,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2분의 77.5죠? 38.75? 됐어? 시침각과 분침각에 대한 건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내용이죠? 정원아 배운 적 있어? 아, 이로 안 나왔다. 자, 그러면 4-10번 2번 했고요. 또 1번, 뭔 1번? 4-10에 1번. 4-10에 1번을 물어보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이 글을 읽고선 이해 못하는 거지. 네. 어떤 게 문제야? 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공연을 보러 왔는데 공연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00m라고 써있죠. 네. 그치? 그럼 공연장 중앙에서 봤어. 무대까지 25m라서 배우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넣어 보이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끝에서 봤어. 그래서 무대 양끝점의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 했지. 네. 그럼 유진이가 그 센터에 있잖아. 네. 원의 센터에. 그럼 유진이가 원의 중심이야. 이게 몇 미터짜리라고? 아, 이거 무대 길이 구하라고 했구나. 근데 유진이는 지금 무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겠어? 25m. 25m 떨어져 있대. 여기가 25야. 그치? 네.
지름이 얼마짜리라고? 100. 반지름 얼마야? 50. 아. 이거 구하라고 이거지야. 아. 여기 얼마야? 20루트 3이지? 네. 그럼 50루트 3이겠지. 됐어? 네. 근데 뭐라고 했어? 유진이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유진이가 앉은 좌석에서 무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각을 물어봤지? 네. 그럼 몇 도야 이거? 120. 120도겠지? 왜 120? 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네. 60. 120. 재현이가 앉은 건 그럼 여기 끝에 있댔잖아. 몇 도야? 60. 저희 글을 못 읽어가지고 저거 뭐지 어떻게 하면 센터에 앉았는데 어떻게 한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 다 보이잖아. 이 눈은 50루트 3이면 얼마인 줄 알아? 아, 한눈에 들어오지 않. 아. 너 이렇게 앉으면 네. 응? 80m가 눈에 들어오니? 아니. 한눈에? 좌우 80m가? 너 눈의 시야각이 120도가 돼? 아니. 한 사람의 대략적인 시야각은 우리가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야각이 60도 정도인가? 그거밖에 안 되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다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각도가 거의 180도에 가깝다고 그런 거예요. 뭔가 옆에 지나가는 거 느껴지긴 하잖아. 네. 하지만 보여?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물체가 뭐 여기에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숫자를 흔들고 있는데 숫자가 몇인지 보여? 아니잖아. 흔드는 건 느껴지지. 당연히 안 보여. 120도. 다른 것도 질문 있어요? 4-12페이지 10번. 이게 왜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얼마라고 썼니? 뭐라고 썼는데요? 그게 왜 5야? 왜요? 어떻게 구하려고 했어? 반지름이 길이가 5인 원 5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값이 5분의 4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인 값이 왜 나왔을까? 성훈아, 네? 정말 슬픈 건 넌 경시를 하면서 사인 법칙을 배운 적이 있다는 거지. 까먹었는데. 사인 A분의 A 값은 2R이다. 사인 A분의 A? 사인 A분의 A는 2R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선 사인 A분의 BC 값은 2R이니까 10이라고. 근데 그걸 지금 네가 못 풀어왔어. 정말 슬픈 일이야. 도대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건데 참. 내가 너네 얘기하지 않니 성훈아? 네? 오늘 얘기했잖아. 장식으로 못 쓴다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너 진짜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성훈아 네. 등급 많이 보여. 잘 나오면 3등급, 안 나오면 4등급. 대학은 충북에서 충남 정도를 걸쳐서 찾아봐야 돼요. 서울에서 대학을, 서울에서 여기서 통학 가능한 거리의 대학을 못 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너 지금 수학 공부 그렇게 하면 딱 그 상태야. 수학이 인생의 전부냐? 근데 대입의 전부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입은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대부분은 그래. 수학 한 과목만 잘해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존재하지만 수학을 못하면 갈 수 있는 학교는 없어. 알겠어? 너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잖아.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들은 딱 그래. 시험 보고 나면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야. 모르는 유형의 문제라는 건 없지. 그 유형의 공부를 네가 다 할 거야? 우리가 말하는 수능은 이제 사실 볼 만큼 봤잖아요. 94년도부터 수능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94학년도 입학생부터가 수능 세대. 그럼 30년을 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수능이 30회를 본 것, 30회를 안 봤구나. 그냥 29회 봤어. 자, 29회를 봤는데, 자, 29회를 봤어. 30문제씩 보고 있습니다. 그럼 870문항이죠. 그치? 거기다가 매년 모의고사를 최소 2번을 보죠. 옛날에는 다달이 있었지만 선생님 때는 매달 있었어요. 심지어 1월 달도 모의고사가 있고 2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미친 거죠. 학교에서 매달 시험 봐요. 매달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초기에는 매달 봤습니다. 그러면 12회를 봤죠. 수능을 빼고 수능날 11월 달은 안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하나 빼는 거면 11회를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근 몇 년 동안 했냐? 2000년대 초반까지 했습니다. 2000년도 가기 전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6년 정도는 그 지랄을 떨었어요. 그럼 66회를 봤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수능 모의고사를 합쳐서 100개가 넘죠. 훨씬 넘어. 한 200개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 30문제씩 있어요. 그럼 6,000개. 6,000개의 유형을 다 외울 거냐? 네가 공부하는 방식이 딱 그거야.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 배운 적이 없는 형태의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봐봐. 원주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 원주각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원주각의 성질을 보면 어디다 그어도 다 똑같아 아니었어? 그러면 지금 그림은 여기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인 A 값을 뜬금없이 줬어요. 여기 있는 A의 값을. 그냥 원의 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거도 여기도 A의 값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90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지름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이게 10 아니야? 사인 A 값이 5분의 4라며. 그러면 여기 8이겠네 이 새끼야. 고민해라고 문제를 왜 이걸 줬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 왜 하필 사인 값이야? 사인 값을 줬으면 뭐 생각했어야 돼?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원주각이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을 하래. 그러면 지름을 지나가게 만들어줘야죠. 지름의 길이를 줬잖아 심지어. 그럼 지름을 지나가는 선을 그려봤어야 되는 거야. 90도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문제를 풀지. 알겠어? 문제를 왜 이런 조건을 줄까? 항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 조건 왜 줬어?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수능 문제는 항상 그래. 다 풀고 나서 수능 문제를 다 보고로 수능 못 푸는 애들의 특징은 문제를 다 읽어. 앞에 어떤 조건이 나와. 문제를 거기서 문제의 조건에 대한 거 풀어. 그 다음 조건이 나와. 문제 조건 풀어. 그 답이 안 나와. 근데 맨 먼저 뭐로 써있냐면 단. 이거 안 읽으면 풀거든. 이거 안 풀면 답이 없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의 답에 제약을 줄 거거든. 제약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야? 애초부터 이 녀석을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뭐 단 A, B는 양수다. 그러면 A, B는 양수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네 문제를 뭘 하고 있어? 복소수 범위까지 펼쳐서 풀고 있죠. 절대로 안 나올 건데. 양수인데. 실수법밖에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대한 걸 항상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왜 반지름의 길이를 줬는지, 왜 사인 값을 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사인 값을 줬다? 직각삼각형이 필요할 것이죠. 반지름을 줬다? 지름을 갖다 쓰라는 소리죠. 근데 그 그림엔 지름이 없잖아. 그러면 지름을 그렸어야지, 적어도. 아니면 네가 거기서 사인 법칙을 외우고 있던가. 제가 사인 법칙 얘기하니까 사인 법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쓸게요. 방금 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정상은 고등학교 때 등장하는 거지만 사인 법칙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삼각형 ABC를 이 안에다 그리시면 보통 여기를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쓰면 이 길이값을 각 A의 대변이다 A라고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를 어디다 놔도 각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원의 지름을 지나가도록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를 A'이라고 했을 때 A와 A'의 길이값은 각도값은 같을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요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라지 R이라고 써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삼각형을 갖고 생각하면 원이 두 개가 있죠. 내접원과 외접원이 있지. 그럼 외접원이니까 좀 더 반지름이 커요 라고 해서 라지아로 쓰는 거예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아로 써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은 요 값과 요 값과 같으니까 사인 A 값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어차피 90도니까 2R분의 A가 되지. 그치? 얘를 변경시키면 뭐가 돼? 사인 A분의 A 값이 2R이 될 거잖아. 맞죠? 그러면 같은 방식의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A니까 요 길이를 똑같이 B라고 생각했을 때 각도 B를 그럼 얘를 똑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EC 이렇게 90도 여기가 B 이렇게 그러면 사인 B도 뭐가 될 거야? 2R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사인 B도 2R분의 B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2R은 사인 B분의 B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사인 C분의 C도 똑같이 2R이겠죠.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사인 A분의 A 값하고 사인 B분의 B 값하고 사인 C분의 C 값은 모두 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됐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언제 배우시냐면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십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를 풀 땐 좀 더 편하죠. 방금 전 같은 문제는 그냥 볼 필요도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알아두셨으면. 자, 계속 질문 받을게요. 또 뭐 있을까요? 9번 평행선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원이 나와 있고 지름을 지나고 있고요. 평행선도 그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지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BED가 90도죠. 네. 됐어? 네. 그러면 거기 D 옆에 있는 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점이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각은 몇 도겠냐? 59도 아닐까? 네. 통일각이니까 59도겠죠. 아,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네. 그 지름은 왜 그어져 있는지 평행선은 왜 그어져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니까? 지름이 그어져 있으니까 90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90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쪼가리 각도가 나올 거고 평행선이 있으니까 동일한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왜 그려져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잘 풀려. 그 고민 과정을 안 겪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못 푸는 거야. 눈에 봤을 때 바로 아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아이고 길이값이 같은데 위치가 애매하게 찍혀있죠. 이거 많이 설명하긴 좀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인데 이 길이가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서 여기 하나 그어져 있어서 얘가 같다.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지. 이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뜬금없이 C점이 하나 잡혀 있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여기 있는 각도를 줬네요. 36도라고.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뜬금없이 요 각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OC의 각도를 구하시오. 됐어요? 72도죠.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원주각 갖고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어차피 저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나와 있고 이 그림상에서 이 36도를 이용해서 그려야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딱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BC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다 그려버렸네? 그럼 여기다 연결하지 뭐 이렇게. 근데 ED와 AB의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같겠죠? 됐어요? 여기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x 플러스 y의 값을 알면 여기 있는 BOC의, AOC의 중심각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x면 여기가 x거든. 됐니? 그럼 여기 36도는 x 플러스 y 값 아니야? 맞아? 그러면 AOC는 몇 도야? 사람? 72도지. 이해됐어? 성훈이 이해돼? 맞아. 이해되냐 물어봤잖아. 네. 네가 답을 맞은 건 그냥 36도 써 있으니까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2배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풀었네. 이해했냐고 물어봐서 나는 너한테 뭘 풀었냐 틀렸냐 맞았냐 물어보지 않고 네. 얘기의 요지를 좀 알아듣도록 해. 네. 자, 딴 사람 또 뭐 있을까 질문할 거? 다음 시간에 하책, 상책도 갖고 오긴 해야겠다. 질문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끝은 안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한 것도 봐야 되니까 갖고 오세요. 알겠지? 자, 질문은 뭐 더? 어? 20번. A, B, D의 각도가 나와 있고 87도가 나와 있고 OA의 길이는 BC? 뜬금없이? OA와 BC는 왜 등장했을까요? 응? 문제에서 OA는 반지름이고 BC는 현인데 반지름의 길이와 현의 길이를 갑자기 줬어요. 자, 문항번호는 아까 얘기했던 20번이고요. D단계. 문제에서 지금 87도니까 90도보다는 조금 기울여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똑같이 줘야 되니까 있죠? 그렇게 그리면 될까요? 지금 O부터 A까지 이 반지름의 길이와 B부터 C까지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B에서 지름을 부어서. 응? B에서 응. 지름을 부어서. B에서 지름은 거?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야, 길이 같대잖아.
길이 같은 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도대체 어디다 쓸 거야? 근데 반지름을 갖고는 각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현의 길이가 똑같은 두 개가 있으면 원주각이 같은 중심각이 같은 하겠죠. 근데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랑 같대. 얘기 아니야?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길이랑 OA랑 OC랑 원래 다 같을 거 아니야? 우리 정삼각형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삼각형의 중심각이니까 얘는 원주가 30도겠네. 맞죠? 맞아요? 근데 너네한테 물어본 건 여기잖아. 요 각도. 그러면 x랑 30도를 더하면 당연히 외곽인 87도가 돼야 된다고. x값은 47도죠. 편의 길이가 나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각도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삼각형밖에 없어. 57은 아, 그렇네. 잘못됐네. 57도. 이건 다 최성원 때문이야. 왜요? 같이 모질이가 되잖아. 박찬은요? 쟤는 빠질이가 돼. 쟤는 좀 더 심해. 예? 더하기 빼기로 안 끝나. 다행이다. 자, 빨리 얘기했던 거 없냐? 90도 12. 근데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지름의 길이가 또 13이라는 걸 줬네? 근데 이거 아까 문제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몇 번 문제였냐면 그 12, 그러니까 그 4-9의 2번 문제라. 그 그림 돌려놓은 그림인데. 그렇지 않아? 사실은 4-9에 있던 2번 문제랑 같은 형태의 모양이죠. 얘가 이제 10이라고 써 있고 여기가 10이고 여기 하나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교하고 있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A점, B점 여기 5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양 필요하다고 지름을 갖다가 써야겠다. 그치? 지름을 13이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을 거고. 됐어? 선을 이렇게 그으면 90도를 못 쓰는 건가? 안 맞네? 여기서 그으면 안 되네? 젠장은? 반대로 거 써야 되네? 근데 안 된다고? 되는구나. 상관없다. 미안해. 썼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P점 여기 또 90도 얘랑 평행 맞지?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역각으로서 같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AB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같다. 요게 또 DP가 지름이니까 여기도 90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C의 길이는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 빼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겠다. 이 문제죠. 하나 됐어? 혜린 이해된 거야?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해오셔야 되고요. 그치? 3-2 응용 플러스 하 가져오셔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11월 6일 앞으로 강의실은 302호입니다. 쫓겨났어. 내가 인원 안 데리고 와서. 옆에 있는 1학년 2반 애들이 월요일 기점으로 9명이 된답니다. 우린 옆방은 8명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실을 옮겨. 쫓겨나는 거니까. 너네 때문이야. 최성호 왜 친구도 안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도 없었어. 저희. 박혜린도 말이야. 어? 저 친구 없어요. 이거 왕따들 같은 이라고 지금 왕따가 먹어왔어 이거. 어? 애들이 안 데리고 오니까 너네가 안 데리고 오니까 이제 쫓겨나잖아. 302호로 옮길 거예요. 알았지? 어?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라니까. 단 입안에 들어올 만한 애를. 입안에 들어올 야, 친구 중에 너만큼 공부하는 새끼도 없어? 너도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아니 학교 시험을 25점 맞은 애도 있는데 넣어줘. 센터장님이 힘들게 수업할 거야. 모르겠다. 자, 알았지? 다음 시간 302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알겠지? 300이면 3층이죠. 네.